자, 그럼 파이널리스트 의견을 듣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제가 이 1세션하고 2세션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 직업상 무슨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지만 사회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를 보려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결국은 하는 게 이 타임 키퍼라는 노릇을 하더라고요. 시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네 분의 유명하신, 저명하신, 고명하신 그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셔놓고 10분씩 말씀만 해달라는 게 참 죄송하긴 한데요. 제 역할이 그 악역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푹시르가 들어가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의 김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이혜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홍덕표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특허그룹의 정동수 상무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김 교수님부터 의견을 10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동국대학의 김서정입니다. 지금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주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정 토론문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있지만 1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성했던 지정 토론문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통역하시는 분의 좀 편의를 위해서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역순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 NHN의 김광준 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이 아직 미흡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OSP 가운데에서도 그 사업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같은 업체끼리의 어떤 저촉 문제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유럽 FTA 시행을 앞두고 6월 30일 날 저작권법이 개정돼서 7월 1일 날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대형 OSP 쪽에서는 그 책임 제한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거 이제 개정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 그 웹하드를 통해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주제, 발표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한국에 계속 사실 거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하신 그 미스터 이완 우드코, 결국은 이제 이분의 발표는 지식재산에 대한 그
그 보호와 집행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정 토론문의 발표 자료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청의 단속행위,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관세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경 조치,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거기 토론문 자료 4쪽에 보면 지금 미스터 이안 우드컵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본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표가 노출되는 오개 광고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이런 것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행 수입을 한다고 해도 수입자가 상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문제고요. 또 우리 법원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약품하고 식료품의 안전기준 문제, 이것은 각국이 설정하고 있는 별개의 허용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요. 다만 이제 국가 간의 이런 행정적 규제가 모든 모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여주신 화면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짝퉁을 파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가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주로 이제 중국의 문제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뭐 병행 수입 문제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는 홍콩 또 마카오 더 나가서는 이제 타이완을 포함하는 중국 전체의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법제도 자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가 되었는데 중국에서의 문제는 항상 이 집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산업이나 또는 서민의 그 생계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한국에서 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짝퉁 물건에 대한 그 단속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단속은 하고 있지만 모두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10분이 좀 지나서요.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만. 예, 그 첫 발표를 하신 그 소이치 오카야마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이제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질문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대학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그 상당히 우리나라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CC라든가 LLC라든가 LLP 이런 이제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과세 문제가 초점이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 기업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이거는 두 분이 남아서 상담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해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교수입니다. 저는
문화부에서 저를 저작권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 한 분 한 분의 전체적인 어떤 의견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세미나에서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그리고 보호 이렇게 이제 세션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활용이라는 영역하고 보호의 영역하고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 좀 갈등적인 면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보호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활용과 유통이 잘 풀리지 않고 경색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 활성화라는 데만 정책 목표를 또 두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을 우선시키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호간의 긴장 관계를 오히려 대안 모색의 어떤 디딤돌로 삼아서 뭔가 창의적인 대안들을 많이 모색해야 되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특히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온라인 상에 저작물을 저렴하고 풍부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결국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다른 전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것과 효과적인 단속을 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동시병행적으로 서로 간의 타이밍도 의식해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때의 단속이라는 부분은 특히 지금 저작물 이용이 전 국민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는 침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서 대접판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사업자들이 이렇게 유통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아주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이용하다 보면은 자기가 결국은 많은 저작물들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주범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체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가 된다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단속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가 남용되어서 심지어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의 유혹을 가질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단속에 있어서 하여튼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점, 아주 중요한 침해의 원상이 되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좀 집중된 그러한 단속이 필요하고 실제 이 보호에 있어서 형사적인 구제 수단 이외의 다양한 구제 수단과 대응 방법이 개발되어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형사적인 구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침해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지금 그 트립스에 의하더라도 상업적인 규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상업적 규모에 유사한 그러한 문턱을 형사구제의 문턱을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형사적인 쪽으로 많은 그 권리자들이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민사적인 구제의 실효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에 원인이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현재 지금 한미 FTA에 의해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이 민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이 앞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그 인식의 확산과 또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그러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그 토양을 만드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항목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한 유도폭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강군 부사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글로벌 시대의 특성상 지금은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아까 김강군 부사장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한 나라 안에서의 구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침해를 억제하고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가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활동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덕표 수석연구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들이나 또 이 법조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이러한 그 세미나에 기업체 연구원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기업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야 될 방향과 또 기업들이 이 직접 보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릇 기업이 어떤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경제적 어득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가 정부는 새로 창출된 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지식 창조와 경영 혁신을 촉진시키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와 선진 기술의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혁신과 특허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개발도상국들이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방이 국제적인 상품 이전의 유일한 수단인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나 기업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견해 차이가 병존하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우리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 그리고 연구개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잣대를 낮춘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을 통해서 R&D 기술이 보호받음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그런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지적 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심사의 품질 강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90년대를 거치면서 심사 품질이 떨어지던 시절에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들이 쉽게 통과되고 등록됨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이들을 회피해서 설계하느라고 많은 비용이 허비되었던 그러한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LG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보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 클레임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서 부당한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특허 기술 사용료의 대가로 로열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 수입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니스사의 DTV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의 제니스사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로 환골탈태한 LG전자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LG전자가 지난 1995년에 인수한 이 미국 디지털 TV 업체인 제니스는 인수 후에 수년간 적자폭만 키우면서 속을 썩이는 그런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팔아버리자는 그런 의견들이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회사가 가진 첨단 기술, 즉 제니스의 VSB DTV 기술을 지키고자 피나는 구조 조정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현재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에 달하고 한 해에 9천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 드는 아주 든든한 그런 캐시카우로 탈바꿈했습니다. 제니스사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핵심 기술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위기가 끝났을 때 더 큰 수익이 돌아온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밑바탕에는 이 시장 변화에 대한 그 정확한 안목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TV 시대가 저물었다는 확실한 그런 시장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LG의 특허권을 제3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서 기술 자유도를 증가시키고 기술 시너지를 통해서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파나소닉사와 있었던 PDP 특허 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PDP TV의 시장 점유율이 날로 증가하는 데 위협을 느낀 일본 파나소닉사는 2004년에 자신들의 특허를 무기로 해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공격과 방어 그리고 협상과 재협상이 오고 간 끝에 LG와 파나소닉은 특허를 크로스 라이센싱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고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양사는 그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키로 하고 그 협력 방법을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사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으로 만나서 특허 분쟁을 통해서 동지가 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창적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200여 명의 특허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모든 특허 활동을 사업 부문의 전략과 연계해서 남보다 먼저 특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사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약 한 10,0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보전자 소재, 2차 전지 이와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자체적인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과 더불어서 외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조기에 선점함으로써 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LG화학에서는 약 특허팀의 한 30명 이상의 특허 인력이 활동 중에 있고요. 특허 경영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석권 이슈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 분야 관련해서 특허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특허 변호사 그리고 국내 변리사 등 각 기술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을 적극 확보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LG는 그룹 차원에서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그룹 차원의 특허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협의회에서는 전자계열 그리고 화학계열의 자회사들의 특허 담당 임원 그리고 R&D를 담당하는 연구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신사업 전개할 시에 특허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각 계열사 간의 특허 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특허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훈련 활동도 활성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섭게 생긴 생겼나 봐요. 김 교수님 다음으로 그냥 탁탁탁탁 10분 내에 끝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동수 하이닉스 반도체 그 상무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두 교수님이 코멘트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고 또 이 세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삼아서 제가 하이닉스에서 한 20년 동안 특허 일을 해오면서 느끼고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패턴 트롤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메모리 제품의 R&D와 생산 판매가 회사 전체 레비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특허권에 대해서 그동안 소송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은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초점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권의 보호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특허권이 심사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가능하다면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권은 이제 특허권자가 기업에게 혹은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여 동권리 행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제도는 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허가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가 특허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그 전자산업 초기에도 그랬지만 특허를 상당히 많이 발굴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선도업체 가운데서도 사실 쓰지 않는 특허가 상당 부분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많이 출원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특허청의 업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특허를 빨리빨리 이렇게 등록을 해주다 보면 상당히 부실한 특허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의 소송을 받습니다. 하이닉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특허 소송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회사와 관계 있는 특허 소송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더니
두 회사가 서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특허를 내세워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대표 특허들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사실 이 특허들이 제대로 심사 등록되었다라면 이런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낭비가 없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주장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거 받는 것도 보면 발명권자, 특허권자나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그 validity나 혹은 또 unenforceability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정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서 정말 특허다운 특허를 발급해주고 그래서 불필요한 소송 같은 거는 좀 면에 방지하고 혹시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에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해서 하고 그동안은 또 소송을 좀 스테이를 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한 특허들은 패턴 트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허를 지나치게 이제 많이 출원 등록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특허는 자꾸 처분을 합니다. 요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싼 값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특허들을 주로 구매하는 게 패턴 트롤입니다. 패턴 트롤들은 가능하면 싼 값에 무더기로 이게 사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허를 가져와서 상세한 클레임 차트를 보여주면서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을 던지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특별히 이런 소송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 패턴 트롤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생산하는 업체들은 더군다나 한국 업체들은 그런 그 불리한 곳에서 소송해서 자칫 불공정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기다리기 그 리스크보다는 소송 비용을 차라리 주고 세트를 하는 면이 낫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패턴 트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허권자와 그다음에 사용자 간에 그 중개 역할을 하고 그 특허의 유통을 돕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패턴 트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싸게 사가지고 와서 가장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허의 사실 최종 사용자는 기업이고 특허의 최종 소비자는 사실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이 패턴 트롤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장 값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이렇게 로열티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 부동산 투기 업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어떤 묘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트롤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당시에는 트롤이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멜슨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물론 발명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특허 등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발명도 있지만 특허청에 가서 다른 사람 특허를 보고 또 써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받았고 아마 국내에도 레멜슨한테 로열티를 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들이 소위 말하는 서브머린 특허를 많이 이거 레멜슨한 사람이 해가지고 이 특허를 자기가 다 못하니까 변호사를 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서로 반문했는지 모르지만 이 변호사는 수많은 업체들한테 특허 클레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제 기억에는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특허들이 전부 다 unenforceable 된 걸로 합니다. 요즘은 그런 면에서 소송이 없는데
그러나 이미 업체들은 로열티를 많이 냈고 했는데, 그러다 이 레멜슨이라는 사람이 이 특허권을 갖고 이득을 크게 본 것도 아닙니다. 레멜슨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그러나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자기 프라이빗 제트를 2대나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산호제 공항으로 자기 전용 제트 타고 전용 파일럿가 운전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책상을 치면서 큰소리치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분이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실 여러 가지 인포서빌리티 문제가 있는 그런 특허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불필요한 돈을 썼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중간에 그 변호사였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에 있으면서 그동안 특허 소송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특허 관련 침해 소송을 유일하게 안 겪은 데는 한국이었는데 다른 나라도 물론 많았지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다 해봤는데 이 특허 소송은 저희들이 제 경험으로는 독일에서의 특허 소송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허권자나 혹은 또 특허 사용권자나 상당히 좀 페어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독일에서는 특허 소송이 제기되면은 법원에서 특허가를 value in dispute를 정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 가령 특허권자 소송에서 지면은 상대방의 특허 비용을 확정을 해가지고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변호사 비용도 간접적으로 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독일에서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허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때 참 독일 판사님들 상당히 좀 페어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뭐 독일 혹은 일본 법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한 걸로 아는데 여전히 그래도 참고할 바가 있다면 독일의 그 특허 소송제도 이런 거를 좀 보면은 특허 소송을 남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패턴 트롤 같은 것도 좀 컨트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같은 데서는 패턴 트롤들이 특허 싸게 사가지고 컴플레인트 그냥 서너 장 딱 써가지고 곧장 법원을 가거든요. 예치를 해야 될 돈도 필요 없고 굳이 뭐 자세한 특허 클레임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장 그냥 몇 장 작성해서 금방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독일 같은 데라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잘 우리도 정비할 여지가 있으면 정비하면은 특허권자이나 혹은 불의의 그 침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2분밖에 못 받을 것 같고요. 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질문 내용이 본인의 발표가 돼버리면 질문 내용을 본인도 뭔지 까먹고 대답하실 분도 흐뭇해서 이게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질문을 간결하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하시는 분 중에 영어나 일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들어보니까 뒤에 계신 통역자들이 통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쓰시는 모국어가 영어나 일어가 아니시면 우리말로 하셔도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말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만 받겠습니다. Mark? Tom? Okay. Yes, so I have a quick question for Mr. Hwang-Joon Kim from NH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At the UCCK, we work a lot with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we recognize the rules of the liability of OSPs. But NHN is now moving into a lot of new areas, including e-commerce, for example. I know you're taking control of the sponsored links on your search engine. And I'd like to ask you about any schemes you have to cooperate with
trademark owners as well as copyright owners in terms of letting them notify you of infringement cases on their sites. And then also I'd like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perhaps to meet with the European brand owners that we work with to talk about ways that we can put in place good systems as you move into new business areas. So besides your invitation of Mr. Kim to your association, what was your question? So the question was, can you tell us about the procedure NHS has to cooperate with trademark owners on the notification and the removal of trademark infringements on your website? 네, 저희들은 일단 그 게시판에 권리 침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식재산보호협회하고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표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온라인 상태로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의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저쪽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저는 LG와 하이닉스에서 나오신 두 분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최고 가치의 지식 재산, 독도는 자존감이 최고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난 요지로 질문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나 독일은 최고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능력을 증명한 것이죠. 화벤 제약회사 또는 지멘스 또는 벤츠나 BMW 같은 건 1930년대 공황기에도 최고 1등이었고 2차 대전 끝났을 때 패망되었던 나라 그때에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60년대 후반 70년도 초에 2차 대전 패망했던 나라가 1등 국가로 올라섰을 때도 그때도 1등이었습니다. 지금도 1등입니다. 근데 우리 삼성이나 LG 쉽게 말해서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을 19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삼성 같은 경우나 대기업들은 지금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수년 잉여금이 30대 우리 수년 잉여금이 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2년 살림살이가 국간에 지금 대기업 국간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신기술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모호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럽니다. 근데 독일이라든가 화벤이라든가 지멘스, BMW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시기도 기술 개발해가지고 1등의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를 하는데 삼성이라든가 LG 우리 대기업들은 그런 안목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최고라는 의식, 어려울 때 필요한 최고라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일본 기술 배우자, 일본 벤치마킹 하자, 그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자는 70%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100%는 안 가르쳐주죠. 가르치는 사람. 그럼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가 권한으로서 연구하고 실습으로서 얻어지고 그러면 실패가 됐죠. 실패를 각오하고 덤벼야 되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나 대기업들은 실패하면 잃어버리는데 뭐를 아느냐. 선두주자한테 따라가면 된다라는 의식이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교훈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최고 가치의 기술은 우리 대기업은 왜 1등의 작품이 아직까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1등의 기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번 돈 가운데 최대한 R&D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에서는 사실 삼성의 뒤를 이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기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더 좋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이닉스는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앞에 삼성이 있습니다만 삼성도 따라잡고 1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뭐 한 3, 4분 정도 남긴 했지만 그 사회자로서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 본 행사를 시작하면서 그 기조연설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명신 IP 포럼 회장님이셨습니다. 뭐 저는 그날 처음 뵀지만 그 김 회장님이 이 지식재산 기본법을 탄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식재산이 없으면 망한다입니다.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은 처음에 농경사회에서 이 제조사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사회로 나가는 게 나라의 그 부가 이 발전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담 스미스가 마지막에 서비스 사회라는 거는 그 지식재산 사회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재산 기본법이 이제 입법이 돼서 많은 재원이 마련되고 그 여러분들한테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기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런 재원을 받아서 그 과거 벤처붐 때처럼 하라는 기술 개발은 안 하고 이 경우에는 하라는 지식재산을 안 만들고 테헤란에 있는 술집 가서 다 날라버리는 그러한 또다시 실패하는 그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4,500만인가요? 남한이 4,500만한테만 유효한 국내 특허만 출원하고 국내 특허 1,000개는 출원하고 해외에는 500개 미만의 특허 출원을 하는 저희 카이스트 선생님의 모습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또 하나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호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큽니다. 제가 보면. 근데 이 새로 지식재산 본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직이 생길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식재산을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 세계에서 최빈민국가였는데 지금 50년도 안 돼서 14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우수성을 굉장히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끈기라는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상대편이 볼 때는 굉장히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끈기 때문에 어저께도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그 세계 메이저 스포츠의 4대 이벤트 이 그랜드슬램 안 하면 못 베기는 그러한 이 끈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한다 그러면 할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모든 부의 상징이었던 소니 TV라든지 머세데스 벤츠라든지 워프 무슨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샘성이 LG가 현다이가 다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식재산본부 이하 특허청에서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든 도움을 받으시고 열심히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세계적인 지식 전사로 거듭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아는 것도 없고 미력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전사도로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